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1차 공개 토론회가 어젯밤에 열렸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과 확충 대안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이 필요한가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제2공항 찬성 측은 눈앞의 항공수요나 관광객 예상치를 따질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10년만 내다보는 게 20년, 30년 내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 측은 프랑스 파리공항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근거로 제주공항의 시설을 확충하면 연간 4,80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다며 제2공항이 필요 없다고 맞섰습니다. 문제는 ADPI는 제2공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대규모 바다로 나가서 매립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현재 있는 보조 활주로만 활용해도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에 부실 의혹을 놓고도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극단적인 근거가 사전 타당성 당시 3단계 최종 후보지에 올랐던 4곳 전부 오름을 잘라야 하는 후보지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제외된 부분은 차후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측은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개발 이익 주민 환원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저는 향후의 주민 참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항 개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개발 이익이라든지 공항 운영과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반대 측은 도민들이 직접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도민들이 충분히 듣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제주 도민의 합의된 의견들을 만들어내야만이 앞으로 이런 갈등이 해소되지. 다음 달 4일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직접 나서 반대 측 인사와 1대1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공항 공론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1만인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공론화를 위해 다음 달 초까지 도민 10,0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와 원희룡 지사가 끝내 도민 공론화를 거부한다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의를 반영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2공항 공론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가 당산봉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최고 30배 높은 가격에 사유지를 매입해 국토부가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사라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때도 공시지가보다 최고 20배 높은 가격에 사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경사지 정비공사가 이루어진 사라봉 서쪽 경사면. 2016년 제주시가 붕괴 위험을 해소하겠다며 4,000제곱미터에 대한 정비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구역 내 사유지 7필지를 사들이는 데 들어간 예산은 4억 5천여만 원.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1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7배에서 최고 22배까지 높은 금액입니다. 해당 사유지들은 절대부전 지역이 일부 포함됐거나 급경사면이라서 사실상 건축을 하기 쉽지 않은 곳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정평가해서 한 거죠.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우리 모두 사업할 때 지급하니까요. 맞습니다. 그 절차는 보상 절차는. 하지만 2013년 정비공사가 이루어진 남수각과 복식미륵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매입가가 공시지가의 최고 1.8배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제주시가 진행한 급경사지 정비공사의 토지 매입가를 비교한 결과 2016년 이후 진행된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입가가 높게 책정됐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사이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뭐 단순하게 뭐 행정과 감정평가사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둘 간의 유착도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투명한 조사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급경사지 정비공사의 토지 매입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예산 낭비가 이루어졌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회의가 9개월 만에 열립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추석 이후 제5차 자본검증위원회를 열어 최종 권고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자인 JCC가 제시한 사업 승인 후 1억 달러 예치 제한과 자본 조달 능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말 JCC 측에 3,373억 원을 사전에 예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마을 총회를 열어 독단적으로 사업자 측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찬성 주민들이 불법 총회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주민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와 상생협약을 맺은 이장을 해임하기 위해 열린 조천읍 서늘이리 마을 임시총회. 이장 해임안은 주민 12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5표로 가결됐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반대 대책위는 이장 해임 사실을 이장 임명권을 가진 조천읍에 전달한 뒤 새로운 이장을 뽑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또 이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임시총회의 적법성을 놓고 찬반 주민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찬성측 주민들은 총회 닷새 전 마을이장이 소집 공고를 해야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선거권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투표해 향약을 어긴 불법 총회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주민들은 총회 닷새 전 이장에게 공고를 요청했지만 이장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손일이 마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이고 업무에 대해서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은 민형사상 대응을 할 겁니다. 조천읍은 마을 향약 위반 사항이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한 뒤 이장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향약에 대해서 어떤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도 의견 수용 중에 다 받아서 그것을 이제 자문을 구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놓고 서늘이리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학교 폭력의 상당수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생을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응답자 54,800여 명의 2.2%인 1,2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77.4%인 939명이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 198명, 고등학생 77명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6%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신체폭행 등이었습니다. 최근 폐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삼키거나 폐 그물에 걸려 죽는 바다거북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주 서귀포 해변에서 구조된 바다거북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그물에 뒷다리가 걸린 바다거북이 맥없이 갯바위에 퍼져 있습니다. 탈진한 거북을 연신 물로 적셔주지만 좀채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또 다른 거북은 온몸에 그물이 얽힌 채 발견됐습니다. 목이며 다리며 복잡하게 엉킨 그물을 조심스레 끊어냅니다. 이렇게 구조된 바다거북들을 정성껏 치료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행사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바다에서 구조돼 치료를 마친 거북과 인공 부화한 거북 등 모두 14마리입니다. 인간이 버린 폐기물에 상처 입었다 치료받은 멸종위기 바다거북들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 안 다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거북이 잘 가라고. 바이바이. 안녕해줘. 바이바이. 중문 색달 해변은 지난 2007년 바다거북 산란지로 확인됐는데 겨울철에도 평균 수온 14도 이상을 유지해 어린 개체들이 생존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제주 바다는 먹이가 풍부하고 따뜻한 태평양으로 이동하기 쉬워 바다거북의 주요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해안에는 모두 15마리의 바다거북이 해양 쓰레기 때문에 죽거나 다친 채 발견됐습니다. 주로 폐그물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망 등에 걸려서 구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이 오염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개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수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바닷속 환경이 오염될수록 위험에 처하는 거북도 증가하고 있어 멸종위기 바다거북을 지키기 위한 관심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김해 신공항을 둘러싸고 타당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나섰는데요.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총리실의 구체적인 검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쯤 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 신흥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신공항이 소음과 안전성,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경남, 부산, 울산의 문제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해왔던 국토교통부. 끝없는 갈등 양상 끝에 결국 총리실이 총대를 맸습니다.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칭 검증위원회를 통해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총리실은 중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4개 분과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경부울이 제기한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증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위원 구성 등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울경과 국토교통부가 총리실 검증에 합의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서 앞으로 관련 절차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설명의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부울경 입장을 정리되면은 총리실에 전달을 앞으로 계속 실무적으로는 회의를 계속 개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데다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무게를 둔 경부울과 김해 신공항 보완을 주장하는 대구 경북간 갈등도 검증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랜 갈등 끝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김해 신공항 문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영남권의 이목이 총리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며칠째 제주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어제에 이어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고요.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늘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고요.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4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남부가 23도, 동부가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27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남부는 2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도서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안개가 끼는 해역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1.5에서 2.5m로 높게 일 걸로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제주에 강하고 많은 비를 내린 장마 전선은 오늘 남하했다가 다시 북상하면서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 지구대 소속 경찰이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20분쯤 제주 동부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25살 오모 순경이 389경 권총을 수령하던 중에 실수로 공포탄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경찰은 오모 순경과 총기 수령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양모 경위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양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고모 씨의 특수상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 씨가 사건 당일 자신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가 도내 최초로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서귀포 산과고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대회를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산과고 학교 협동조합은 원예 조경과 말산업, 발명, 디자인의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협동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 사회적 협동조합 협의회의 컨설팅을 통해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2019 청년 취업 일자리 박람회가 다음 달 5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첨단 과기단지와 제주 혁신도시 입주기업, 지역공기업, 항공사 등 도내외 44개 기업이 참여하며 기관별 채용 상담과 현장 채용이 진행됩니다. 특히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1:1 취업 컨설팅이 진행되고 취업 성공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